안녕하세요. 블리드 그린입니다. 지난 경기 3점이 지독히도 림을 외면하며 닉스에게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동부 컨퍼런스 1위 자리까지 미러키에게 내준 셀틱스. 이번엔 강한 인사이드를 가지고 최근 10경기 7승 3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클리브랜드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닉스전에서 결장했던 브라운이 복귀하며 오늘은 스마트, 브라운, 테이텀, 로버트 윌리엄스 3세, 호포드, 소위 보스턴의 베스트 멤버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번 시즌 이 라인업으로는 3승 무패로 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고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선발일 경우 12승 4패의 압도적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기대를 모았습니다. 클리브랜드는 경기당 106.5실점으로 NBA에서 올 시즌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 다만 페이스는 리그 꼴찌로 팀 컬러가 확실합니다. 반면 보스턴은 상대가 의도적으로 낮추는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빠른 페이스를 통하여 경기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보스턴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오늘도 보스턴 팬 입장에서 해보는 경기 리뷰 시작합니다. 1쿼터 초반 보스턴은 빠른 볼 무브먼트와 트랜지션을 기반으로 기세를 잡았습니다. 닉스전과는 반대로 초반부터 괜찮은 슛감과 그 좋은 슛감에서 파생되는 더 나은 스페이싱으로 역시 TD 가든에서 펼쳐지는 홈경기다운 여유로운 모습이었는데요. 초반부터 불을 뿜는 호포드의 슛감 덕에 앨런이 끌려 나오면서 클리브랜드가 자랑하던 페인트존 수비가 생각만큼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클리브랜드는 그들의 장기인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장악하며 세컨 찬스 포인트를 10대4로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보스턴도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턴오버 유도, 수비 리바운드 사수 등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덕에 속공 점수는 6대2로 보스턴이 앞서면서 막상막하의 1쿼터를 마쳤습니다. 2쿼터에도 우위를 알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팀 컬러의 두 팀이 박빙의 승부를 펼쳤는데요. 1쿼터 내내 모블리의 페인트 존 장악에 대한 제어가 어렵자 마줄라 감독은 테이텀에게 모블리 수비를 맡깁니다. 이후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벤치에서 돌아와 모블리를 맡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부터 경기 내내 모블리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또 하우저에게 갈랜드 수비를 맡겨 우려스러웠는데 1대1 수비를 성공하고 바로 속공 3점을 성공시키는 등 번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 클리브랜드는 집요하게 보스턴에서 수비가 좋지 않은 하우저와 무스칼라가 나올 때마다 이 선수들과 매치업 될 때까지 픽과 볼 무브먼트를 통해 기다린 후 공격을 전개하며 의도적으로 페이스를 낮추고 효율적인 득점이 이뤄지자 결국 마줄라 감독은 하우저와 무스칼라를 둘 다 벤치로 불러들인 후 수비를 강화합니다. 이후 테이텀과 로버트 윌리엄스의 픽앤롤 기반으로 한 공격 전기가 돋보였고 이 쿼터 후반에는 테이텀이 스마트의 픽을 타고 넘어와 파생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1, 2쿼터 모두 갈랜드와 미첼에 대한 온볼 디펜스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55대 52 근소한 리드 속에 전반적인 종료됩니다. 3쿼터에서 오늘 경기에 승패가 갈렸습니다. 클리브랜드는 테이텀의 존재로 인해 헬프 디펜스를 자주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호포드를 비워넣는 전략을 택했고 슛감이 작두탄 날의 호포드는 3점 8개를 던져 6개를 성공시키며 놀라운 활약을 했는데요. 반대로 보스턴 역시 미첼과 갈랜드를 상대하느라 오코로를 전략적으로 자주 비워뒀는데 오코로는 호포드와 달리 오픈샷을 많이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슛감으로 초반 10점 차까지 벌어지고 수비코트에서도 호포드가 모블리를 지워버리면서 공수 양면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팀은 서로의 페인트존 접근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클리브랜드와 달리 보스턴은 양 코너에서의 오픈샷을 잘 넣으면서 이를 무력화합니다. 후반 들어 전반 내내 밀리던 공격 리바운드까지 로버트 윌리엄스를 필두로 장악하기 시작하는데요. 또 스마트의 허슬 수비를 시작으로 전반 내내 골칫거리던 온볼 디펜스까지 살아나며 턴오버를 이유 속공 득점이 늘어납니다. 또 공격에서는 테이텀이 모블리와 앨런을 적절히 끌어내어 미스매치를 유도 후 이를 유도하여 득점 행진을 펼칩니다. 이와 같이 전반과 다르게 3쿼터는 보스턴의 빠른 페이스가 돋보였습니다. 3쿼터 미첼은 19득점, 테이텀은 18득점으로 두 스타의 눈부신 대결이었지만 다른 선수의 활약도 두드러져 보스턴이 압도하며 3쿼터를 마칩니다.
4쿼터 초반 테이텀이 평소처럼 잠시 쉬는 동안 클리브랜드가 재정비하며 모멘텀을 가져왔고 페인트존 공략의 1등 공신이었던 테이텀이 없자 페인트존 공략에 실패하며 답답한 공격을 이어간 보스턴이었습니다. 그러자 호포드가 다시 투입되어 똑같은 패턴으로 오픈 3점을 성공하였고 이렇게 되면서 모블리와 앨런의 더블빅 라인업에 인사이드 장악을 다시 한번 무력화합니다. 전체적으로 갈랜드와 미첼이 분전했지만 모블리와 앨런의 장점이 보스턴의 스페이싱과 높은 3점 성공률로 인해 전부 묻혀버렸습니다. 마지막 클리브랜드가 포기하지 않고 보스턴은 누가 봐도 방심한 모습을 보이며 갈랜드의 연속 3점으로 4점 차까지 따라잡혔으나 시간은 충분치 않았고 보스턴의 시즌 초 2번의 뼈아픈 연장 패배를 설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승리의 원인은 테이텀의 부활, 호포드의 회춘, 로버트 윌리엄스의 모블리와 앨런을 넘어서는 존재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팀의 3점 성공률이 돌아와서겠죠. 제가 닉스전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보스턴은 오픈 3점을 넣지 못하면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호포드를 필두로 넣어줘야 될 슛을 모두 넣어줬습니다. 다음 경기는 시몬슨 빠진 네츠를 상대하는데요. 네츠 상대 10연승을 달릴 만큼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보스턴이기에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낙승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스턴과 클리브랜드전, 보스턴의 관련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은 25세 이전 올타임 3점슛 성공 개수 1위를 달리고 있었고 클리브랜드전 41득점으로 야니스를 제치고 25세 이전 올타임 득점 순위 7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테이텀은 25번째 생일을 맞는데요. 야니스를 제치려면 이번 경기에서 40득점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정확히 41득점으로 1득점 차로 야니스를 제친 것을 보면 난놈은 난놈입니다. 또 이번 경기가 테이텀의 커리어의 20번째 40득점 경기 기록이었는데요. 이는 보스턴 역사상 폴 피어스 그리고 레리 버드 이후 세 번째 선수입니다. 그랜트 윌리엄스는 2021년 5월 이후 감독의 로테이션에 제외되어 출전하지 못한 첫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요. 경기 이후 조 마졸라 감독의 기자회견 발언에서 보면 매치업 상성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또 마커스 스마트는 이번 경기 커리어 통산 2000번째 필드골을 득점했습니다.